부업으로 네. 여러 가지 돈을 벌고 계신데 이게 아나부님의 노하우가 좀 궁금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향과 성격마다 다른데 이제 역량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그래서 약간 획일적으로 역량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네. 시간과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로아스 그러면 사실 뭐 매출 대비 뭐 광고 금액 뭐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계산하지만 우리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무료 서비스들이 많은데 무료 서비스들을 찾아 헤매다 보면 음원이건 영상이건 이미지건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또 퀄리티도 조금 안 맞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월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두세 개 정도의 플랫폼이 있고 이걸로 시간을 5배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여러 가지 부업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실 이커머스에 관심이 많으시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생각보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재택 부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재택부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마인드셋이라든지 동기부여 메시지도 잠깐 짧게 전하고 해도 될까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부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부업이라는 영역은 되게 많잖아요. 이제 온라인 쪽도 있고요, 오프라인 쪽도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온라인 비즈니스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했던 것들도 대부분이 다 온라인이죠. 그런데 일단 부업을 선택하실 때는 사실은 일단 우리가 마음만 있고 딱 맞으면 시작하면 되거든요. 실천이 되게 중요한 건 정말 맞는데 그 전에 선택 단계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잠깐 대표님하고 지난 저 채널에서 인터뷰 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일단 제 나름대로는 이제 메타머니 프로젝트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정해서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지속적으로 좀 유익하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사람마다 성격과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기질과 특질도 다르고 또 우리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뭐 MMPI에 나오는 결과값이 다르고 그리고 MBTI, 애니어그램 뭐 기타 다양한 성격 유형 검사나 또 인성 검사 같은 것들 있어서 차이가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애드센스 블로그로 글을 진짜 하루에 3-4개씩 정보성 글을 막 써서 수익화해서 돈을 버는 재미는 있지만 되게 정적이시고 뭔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들을 좋아하거나 또 브랜딩에 적합한 사람들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업을 선택할 때 뭐 한 9개의 내가 본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중에서 나는 3개가 커버가 돼. 일단 몇 개가 커버될지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앞전에 이야기 드린 게 다 메타인지 영역이죠. 메타인지 영역에서 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을 선택하면은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고 시간과 에너지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익화 모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조금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 맞게 좀 챙겨 들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단계. 그러니까 자신을 좀 알고 부업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좀 메타인지 단계를 거치고 선택을 하면 오히려 시행착오도 줄이고 뭐 3개월 동안 해봤는데 아닌가 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뭐 6개월 했는데도 아닌가 봐. 근데 이게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자기가 성장하면 괜찮은데 몇 번 계속 아닌가 봐 하시는 경우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여셨어요. 자, 그러면은 전자책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은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한다는 건 3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다 되어 오셨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책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수강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문맥이라든지 좀 키워드라든지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전자책에서 글 쓰는 것보다도 일단 전자책 판매 루트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쓸 때 이미 판매까지 생각하고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초보자 입문자분들은 내가 좋아하고 또 알려주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전자책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일단 내가 볼 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자신만의 생각으로 쓰거든요. 쓰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승인받는 거는 그 조건 각각 플랫폼에 맞게 승인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판매 스타트만 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크몽이라든지 뭐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그 판매 개수가 10개를 넘어가는 전자책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전자책 강의들도 참 많이 있죠. 하지만 몇 가지 요소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미리 숙지를 하고 전자책을 써 내려간다 하면은
12개 팔릴 거가 진짜 50건, 60건 그 이상씩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점이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제 구독자 수가 한 5천 명이 조금 안 됐을 때 전자책을 출간했거든요. 그랬을 때 한 달 정도 만에 한 200권 정도를 돌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말이죠. 전자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뭐 사업을 했고 뭐 유튜브를 운영했으니까 당신은 좀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경험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자책 부분은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이 뭐 한 플랫폼에서만 뭐 500권 이상 팔리고 이럴 거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일단 오케이, 전자책을 구매할 이제 구매자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대충 이제 목차가 있었던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목차를 다 바꿨어요. 조금 쉽게 편하게. 그리고 클릭하면 바로 글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3회 정도씩. 그러니까 이게 구매자를 위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기보다 보니까 계속 내용이 추가돼야 돼. 그러면 그냥 슬그머니 추가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업데이트가 되는 전자책, 이러면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전자책으로 했고, 그 남들이 다 얘기하지만 저는 안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꼭 따라는 안 하셔도 돼요. 뭐냐면 환불, 100% 환불 됩니다라는 거. 마음에 드시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받아가세요 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실제로 정말로 유명 강사분도 하시고 아로스님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네. 그 쿠팡 파트너스가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수익이 난 분들은 제 근처에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 네, 네네네. 제가 뭐 그런 분들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어떤 시스템인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이제 그 파트너스 수익,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뭐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근데 쿠팡 파트너스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얘기는 제가 조금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쿠팡 파트너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블로그를 통한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통한 거로 이야기 드리면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블로그를 통한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위험하냐면 이거를 악용했기 때문에. 편법과 꼼수로. 그러니까 편법과 꼼수라는 표현을 썼다고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제가 뭔가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뭐든지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정도대로 하면은 잘못될 건 없어요. 대신 정도대로 하면 돈만 바라보는 것에 비해서 수익은 조금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안전해요. 그리고 자신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쿠팡 파트너스가 가장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는 지수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 지수. 근데 예전에 편법 꼼수로 쿠팡 파트너스를 뭐 블로그 아이디로 3개 만들고 뭐 지인 친척 다 해서 뭐 수십 개를 사용해서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난리 부르스요? 그렇죠. 난리 부르스. 그러니까 뭐 이거 해가지고 정지 먹으면 뭐 더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는요, UGC 검색의 특징은 뭐 C랭크, 다이아 모델, 다이아 로직 플러스 막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보성 글을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검색에 노출을 해줬을 때, 결과가 났을 때 네이버 입장에서 창피하지 않는 결과들. 그렇잖아요. 입장을 서로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글을 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그러면 아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글 샘플로 한 20개 정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정보성 글로. 더군다나 근데 IT 쪽이라서 이 IT 쪽이 단가가 세기 때문에 좀 좋으실 거예요. 이게 결국 이거 아니에요.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면은 구매 금액의 일부가 그렇죠. 주어진다. 네. 뭐 이런 쿠팡 거구나. 파트너스의 어떤 상품의 정보를 보고 클릭을 했어. 그럼 24시간의 긴 여유 공간 시간을 줘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뭐 요 블루투스를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내가 봤더니 아까 그 책이 마음에 드네. 책을 구매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직접 클릭해서 보고 그걸 한 악용하는 거보다 사례가 많겠네. 네, 다른 거를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구매 목록을 보면 별게 다 있어요. 무슨 뭐 탱크 뭐 세제 뭐 이런 거서부터 진짜 많더라고요. 네. 이제 긴 질문들이 다 끝났는데, 자,
부업으로 네네. 여러 가지 돈을 벌고 계신데 이게 아나부님의 노하우가 좀 궁금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향과 성격마다 다른데 이제 역량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그래서 약간 획일적으로 역량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인 거는 네. 시간과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로아스 그러면 사실 뭐 매출 대비 뭐 광고 금액 뭐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계산하지만 우리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무료 서비스들이 많은데 무료 서비스들을 찾아 헤매다 보면 음원이건 영상이건 이미지건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또 퀄리티도 조금 안 맞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월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한 두세 개 정도의 플랫폼이 있고 이걸로 시간을 5배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효율적이네요. 네, 효율성과 생산성에 있어서 그런 선택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줄였던 시간에 한두 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유료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알려드릴까요? 어떤 걸 위한 어떤 사이트? 네, 예를 들면 뭐 디자인인데 뭐 썸네일을 만들고 뭐 기타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뭐 이럴 때는 뭐 망고보드라든지 뭐 미리 캔버스, 캔바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고보드를 좀 쓰는 편이에요. 유료 결제를 해서. 다른 거는요? 음원은요? 음원은 아트 그리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은 아트 그리드에서 이제 1년 결제를 저는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그렇게 썼고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에 맞는 어떤 그 또 가격대에서 좀 사용할 구독료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료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월 한 뭐 9,000원 10,000원 되더라도 이걸 써야겠다. 혹은 연결제하는 것 중에서 좀 저렴한 것들도 있거든요. 좀 그런 방법은 어떨까? 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9명이서 같이 쓸 수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 노하우가 나는 한 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요즘 느끼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막 크게 막 부자가 되려고 뭐 하는 것보다도 그냥 생활을 유지하는 데만큼은 좀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이제는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이제 브랜딩 하시는 분들은 많이 나타나는 편이잖아요. 많이 나서고 이제 알리는 편인데 조용히 있는 분들 중에서 부수익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예. 제가 전자책을 쓰는 저도 이제 좀 본 사람이 하나 있는데 대박이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전자책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만 가지고 그러니까 트래픽이 있는 네, 것들만 대상으로 전자책을 쓰는데 모르잖아요. 네.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강의를 들어요. 아, 네. 싼 강의, 제일 네, 싼 강의 네, 듣거나 유튜브를 다 모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유튜브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네, 다 내용을 정리해요. 네, 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전자책을 출간해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게 사람들이 트래픽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구매를 연결하더라고요. 그 영역이 전자책뿐만 아니라 우리 유튜브에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인앱테크 하시는 분들이 서로의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다시 재창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컨텐츠가 네. 나가고. 생각보다 진짜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사업 경험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텐데 지금도 사업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대표님의 시선에서 보는 것들이 좀 궁금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성공이라는 게 이제 돈이나 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성공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않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채널이 이제 수익화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돈에 대해서 좀 보면은 사실은 이게 돈을 버는 거는 돈은 되게 현상적인 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하고 되게 유동성이 강해요. 근데 부라는 것은 그냥 무엇일까요? 모든 어떤 시행착오들이 다 겸비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 목표의 어떤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 말고 부.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적으로는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좀 책을 보고 또 자기계발 책이라든지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좀 결론을 내자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공통적인 게 자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잘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타인지 영역인 거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첫 번째 선택 또 이후의 선택들을 되게 잘하는 경우였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결국에는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에 맞는 선택을 해갖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그 영역이 될 수 있겠죠. 대부분 조급하거나 혹은 방향보다는 속도를 내는 경우.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27번 버스는 A 방향으로 가는데 17번 버스를 tas어. 빨리 가려고 모르고. 그러면 D 방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았어. 목적지까지 가려면 원래 위치보다 훨씬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는 성공하는 사람과 또 실패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라기보다 어떤 공통적인 요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뭐 좀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제 생각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든 좀 인내를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누구나 다 올바른 선택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네, 이 네. 선택도 할 수 있고 저 선택도 할 수 있고 한데 대부분 실패하는 분들은 그 책만 읽어도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한 두세 권 모자르게 읽고 포기하시는 분들. 임계점, 책의 그렇죠. 임계점을 돌파하지 예, 못해서. 예, 뭐 사업도 뭐 온라인 비즈니스도 조금만 더 한 가지 스킬만 알면 되는데 그 스킬을 배우기 전에 그만두시는 분. 맞아요. 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아,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거든요. 여기 보면 열정, 끈기, 인내 이거에 대해서 풀어 쓰려다가 이야기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대표님이 예. 어떻게 이렇게 딱 알고 정확하게 또 말씀을 주시니까 아. 예, 저 이야기와 대표님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그게 진짜 네. 중요한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이렇게 뭐 퍼스널 브랜딩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시고 또 그런 점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까 우리 뭐 루틴 얘기하다가 조금 바쁠 때는 너무 시간에 꽉 차 사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고민했던 부분은 이 정보를 제공할 때 이제 좀 이타적인 성향이 있나 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라든지 구독자분들의 입장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할 때도 1대1 코칭을만을 좀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해가지고 1대1 코칭을 하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획일적인 정보들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내가 여러 개 되는 동안에는 1대1 위주로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6개월, 쉰지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다 지금은 그래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헌신은 다 했다. 그래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강연 위주로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부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채널 보고 이제 대표님이 또 쿠팡 파트너스도 이야기해 주시고 앱테크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럴 텐데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게 맞춤형 옷을 입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키워드 되게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나에게 맞는 옷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하도 실패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는 거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옷을 입고 두 번째 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일단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도 공감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끈기, 열정, 인내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속성, 그러니까 지속성 전에 방향, 방향이 딱 맞다 그러면 속도, 속도부터 내고 방향을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뛰어. 근데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전진 앞으로 가 있는데 절로 막 뛰어.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을 때 속도가 나는 거지. 무조건 속도부터 내고 방향을 정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을 때 끈기, 열정, 인내가 있다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들 그 목적에 맞게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조금 어려운 부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수익화와 수익 모델을 찾는 분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메타머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부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좀 노력을 하려고 해요. 아나부가 앞으로 갈 방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성격 성향별 그리고 상황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것,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 줄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업을 딱 맞춰주는 어떤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뭐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또 방송하면서 또 대표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또 한 번 만나 뵀었어가지고 저도 대표님에 대해서 좀 더 호감이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더욱이 우리 보이시지 않는 조 조 팀장님, 네. 여러 가지로 코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주시고 하시면서 아주 편하게 너무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나부님과 촬영을 마쳐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새로운 또 개념인 앱테크 쪽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와 조금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지향하는 바는 좀 같은 그런 사업가 우리 아나부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